우리 학교 새내기 배움터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그 원인을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남학생 휴게실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까지의 과정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17학번 신입생의 입학식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엔 항상 진행하는 것이 있죠. 바로 새내기 배움터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새내기 배움터지만 항상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연도에 진행된 새내기 배움터 역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김정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대학 새내기 배움터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새내기 배움터는 대학 생활 안내, 학생 자치기구 소개, 동아리 공연, 단과대학 주간 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교내 구성원들 간의 친목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규모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신입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새내기 배움터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는 대나무숲, 에브리타임 등 교내 관련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했는데 행사의 일정 지연과 동아리 공연에서의 음향 문제 및 긴 공연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행사의 일정 지연에 관해서는 첫째 날 오크밸리에 도착한 직후에 컨벤션 A에서 대기한 점, 둘째 날 총학생회 행사 때 컨벤션 A의 문 밖에서 입장이 지연된 점, 마지막 날 출발 전에 인원 파악을 컨벤션 A에서 한 점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프로그램 일정이 지연되며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학우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동아리 공연 중 음향 문제와 긴 공연 시간이었습니다. 음향 문제에 대해서는 동아리 공연 중간에 MR이 끊긴 점, 마이크 음향 밸런스가 망가진 점 등으로 인해 특히 공연분과 동아리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음향 문제는 작년 새내기 배움터에서도 지적됐던 문제였기에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동아리 공연의 시간이 너무 길어 공연 후반부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새내기 배움터를 기획하고 진행한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우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을지 JBS에서는 총학생회장 대행을 만나 총학생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세터의 전반적으로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어떤 상황이 됐건 이제 여론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인이 역량 부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학생 자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더 출중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원래 본 선거에 나왔고 잘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또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총학생회 이번에 이제 세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이제 세터를 진행할 때 이제 오크밸리라는 큰 리조트를 가야 되는데 오크밸리를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행사를 저희가 끼고 같이 행사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그 대행사가 이제 오크밸리라는 숙소까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진행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향 사고가 매년 있었다는 건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그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대행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사고가 안 나길 돼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행사 그 음향팀 쪽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다음 말씀하신 그 중훈위에서 이제 공연 시간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동아리 분들이랑 직접적으로 뭐 조율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동연 측 분들한테 이렇게 일임했던 게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제 동연을 그냥 믿고 맡겼던 게 어느 정도 있죠. 대신에 동연 회장님도 그 공연 시간에 대해서 이제 동아리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새내기 배움터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발생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총학생회 측의 행사 진행 미숙이었습니다.
새내기 배움터의 기획 과정에서 지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1,800명으로 예상했던 참가 인원의 15%를 초과하는 약 2,100여 명이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하면서 통솔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행사 진행 미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총학생회 대행체제로 인한 행사 준비 기간의 부족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임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체제로 급하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는 새내기 배움터에 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나무숲, 서울시립대학교 신문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다음 총학생회에게 새내기 배움터에 대해 확실한 인수인계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총학생회장 대행에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총학생회 측에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정도는 멀었고요. 아직 그 뼈대 정도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써야 되는지 이런 큰 항목들만 조금 나눈 상태고,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버스가 시간이 이번에 8시부터 이제 그 전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디에 인원이 있어서 어디를 통제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세부적인 건 안 하고 이제 버스, 그 다음에 뭐 선발대, 뭐 후발대, 뭐 둘째 날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항목만 지금 정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세터에 대해서 학기 중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술을 정말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교내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뭐 세터가 끝나면 주변 술집이나 아니면 그때 뭐 여건이 되면 뭐 텐트를 쳐서 거기 안에서 먹든, 이런 식으로 술을 정말 포기할 수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교회로 2박 3일로 나가는 걸 포기할 수 없으면 술을 어떻게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알콜로 가든지. 근데 이제 술하고 오크밸리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없냐라는 의견도 그럴 때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해주시면 그것 또한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세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야 될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새내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환영할 것인가, 새내기 배움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래 취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보고, 이 부분에 맞게 그럼 어떻게 행사를 꾸려가는 게 좋을까, 교회로 2박 3일 가는 게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 우리 교내라고 해서 꼭 그러면 정말 즐겁지 않은 세터가 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배움터는 규모가 큰 행사이기에 그에 대한 잡음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잡음을 줄여나가며 다음 새내기 배움터에 대해 교내 커뮤니티 게시판이 학우들의 불만이 아닌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학생 휴게실이 드디어 정식 궤관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학생 휴게실은 왜 설치되지 못했고, 이번엔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극복해냈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임시로만 운영됐던 남학생 휴게실이 드디어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남학생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학교 측은 보직 교수와 교원들의 남학생 휴게실 설치 필요에 대한 공간 부족, 휴게실 설치를 위한 학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정식 남학생 휴게실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1대 클로즈업 총학생회와 52대 시원 총학생회는 보완책으로 학생회관 3층에 임시 남학생 휴게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신보성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에 따르면 학생처에서 운영하는 여학생 휴게실과는 달리 임시 남학생 휴게실은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상주 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52대 총학생회는 남학생 휴게실을 학내에 설치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제시했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남학생 휴게실에 대해 보직 교수와 교원 측과 학생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문제는 서로 간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학교 측의 시각은 공부를 해야 할 학교 공간에 침대가 있는 휴게실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휴식이 아닌 음주 후 숙면 등 학교의 본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양질의 학교 생활을 위해 공부와 더불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의 차이를 좁히고자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대표해 학생처장 및 총장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학교 측으로부터 남학생 휴게실 설치에 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학교의 공간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는 본래 100주년 기념관의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남학생 휴게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100주년 기념관 사업은 약 400억가량의 서울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승인과 예산 배정이 서울시에 의해 완료되었고 이로 인해 중도의 자의적인 내부 공간의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남학생 휴게실은 학내의 다른 공간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용도나 접근도가 높을 건물에 위치할 것, 도서관, 세미나실 등 학생들의 편의시설과 가까울 것이라는 남학생 휴게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최종적으로 학생회관 2, 3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관은 각 자치기구 또는 동아리가 수년간 이용해오던 공간이므로 각 기구는 공간 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공간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없어 어떤 학생기구도 해당 공간을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식 남학생 휴게실 설치는 학교 공간 부족의 문제로 자칫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구 간의 긴 타협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며 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 승격심사에 따른 동아리방 유휴 공간 2곳을 헐어 남학생 휴게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학생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 동아리를 강등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는 강등된 동아리들이 자동강등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명단 혹은 동아리 등록 요건 미충족에 의해 강등되었으며 해당 동아리들은 모두 1학기에 강등이 확정된 데 반해 학생회관의 동아리방을 이용하여 남학생 휴게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학기이므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한 과정 끝에 정식 개관을 맞이하는 남학생 휴게실에 대해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캠퍼스로 나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남학생 휴게실이 저도 있었으면 좋은 게 여자 휴게소도 있는데 남자 휴게소만 딱 없는 거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 물론 뭐 다른 이유에서 생겼겠지만 남자 휴게실도 있으면은 이용할 남성들분들 많을 테고. 네, 왜냐하면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방 휴게실이 따로 없으니까 과방이나 뭐 동아리방 정도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과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휴식을 동아리방도 마찬가지로 휴식만을 취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인터뷰의 내용처럼 학우들은 남학생 휴게실이 생기면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남학생 휴게실의 정식 개관으로 모든 학우들이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 입학식이 열립니다. 그 현장을 윤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원윤희 총장을 포함한 교수진 및 학교 관계자, 재학생, 가족 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행사는 원윤희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신입생 선서와 입학 식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입학 식사에서 도서관에 앉아만 있는 것이 대학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을 신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꿈꿔왔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도 서울시립대가 일지망 학교라서 이제 오게 되는 거 정말 만족하고요. 이제 예감이 좋은 것 같아요. 원하던 대학에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가족이 된 2017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이었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 2018년 1학기 교환학생 파견 대비 해외 유학 준비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봉사를 함께할 봉사자를 3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제9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가 5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제58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무언가의 끝은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3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